강의사는 증시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 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을 미국 시장과 관련 없는 그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조금 후반부에, 방송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소폭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보여드렸던 대로 3대 지수는 모두 빠졌고, 안 보여드렸던 러셀 2000은 0.32% 올랐습니다. S&P가 0.41% 하락, 다우 0.24% 하락, 나스닥은 0.89%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상황들을 우리가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대형주들의 하락이었습니다. 빠지다 말았던 아마존 구글이 또다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요. 개별 종목 단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업체 중에서 존슨앤존슨 소폭 떨어지고 이랬는데요. 재미난 뉴스는 바이오메드 기업인 에이바이오메드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166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존슨앤존슨 저렇게 됐고 주가가 그 회사는 에이바이오메드는 50%나 하루에 주가가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아. 최근에 도지코인도 한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머스크가 트윗을 인수하는 게 뭔가 큰 그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도지코인하고 뭔가 연결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도지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단기간에 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은 진짜로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저만의 아이디어로 순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도지코인의 주인이 누구냐는 설이 많이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사실 정황 관계는 전혀 1도 없습니다. 전혀 1도 없고 전 잘 모르는 일인데, 들리는 말처럼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좀 파괴력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테슬라의 판매에 할인을 해준다던가 도지코인 얼마를 내면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트위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냥 잠깐 전해드리고 넘어가죠.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폭등을 했는데요. 중국 시장이 폭등을 했는데, 중국 시장 폭등에는 루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행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루머였는데요. 보컴 인터내셔널의 홍하오 전 이코노미스트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재기를 목표로 다양한 재개방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사실이면 워낙 많이 빠졌으면 계속 랠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 시장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올라간 것의 일부를 다시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유가가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가 88달러대를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전일 92대에서 94.7로 올랐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니켈이 7.5%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옥수수와 대도도 올라갔고, 알루미늄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금, 구리 모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금은 1636에서 1651로, 그리고 구리는 7449에서 7648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가스값 어제 올라서 이제 여기서 더 오르냐 안 오르냐 더 오르면 새로운 차트 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3.35유로에서 116유로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투자 심리도는 이제 소폭 떨어졌는데, 저게 이제 이번에 많이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렇게까지 많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많이 갔냐고 보냐면, 그 채권 쪽에서 과열 지표가 나오는 바람에 저게 원래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리드 쪽으로 더 많이 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시, 그,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를 하나 뽑아보라면, 그, 지표 발표였습니다. 자, 미국의 지표를 보기 전에 먼저, 다른 나라 지표들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2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48.1이었는데요. 네. 49.2가 나왔고, 호주, 금리가, 그 11월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60에서 2.85로 25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2.85%입니다. 이전까지 50bp, 0.5%포인트를 계속해서 호주가 올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국들, 유럽 빼고요. 다른 여타국들이 금리 올리는 거를 스텝을 좀 작게 받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거 네, 재미난 일이죠. 결국은 이게 돌아서 미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도, 한국도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죠. 최고로 금리 올려봐야 3.5% 가기 힘들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한국. 사실상 3.5%까지 올리기에도 부담스럽죠. 현장이 벌써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물론 레고랜드가 촉발을 시켜서 그렇긴 한 겁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절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3% 금리가 나오니까 시중에서 금리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3% 금리에서 신용 대출 금리라든가 다른 일반 대출 금리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5%에서 막 8% 사이로 포진이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이러면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은행이 이제 3.5까지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3.0으로 올리는데 소수 의견이 2분이 있었죠. 이거는 아무래도 금리 올리는데 반대 의견들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올릴수록. 그래서 그런 전망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그 은행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점 재미나고요. 자, 1번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구매관리자 지수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55.3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55.1에 비해서. 일본은 뭐 긴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달립니다.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독일의 경우 수입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9.8% 올랐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3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비로는 0.9% 빠졌습니다. 자, 독일의 수입 물가가 좀 빠졌다는 거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영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8.4에서 46.2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국은 지난번 유럽하고 보셨습니다만 금리 인상, 그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아마도 그냥 75bp, BOE는 그런 정도로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이번 유로 ECB처럼요. 유럽은 당분간 상당히 높은 금리 폭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10월치가 나왔는데, 기존에 50.9였는데 50.2가 나왔고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4였는데 50.4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잘 나오면 어떻다? 나쁘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데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JOLTS,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구인 이직 보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구인 이직 보고서의 흐름이에요. 이번에 실제로 얼마가 나왔냐면 1071만 7천 명 나왔습니다. 예상은 1000만이었습니다. 그 팩트셋에서는 985만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은 얼마였냐? 이전이 중요하죠. 자, 여기 나오는 그 이전이 1028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28만에서 1071만으로 43만 명 이상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때 코로나 때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제 바로 회복을 하고요. 야, 어려울 거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오면서 구인이 쫙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인난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계속 올라오다 이제 꺾였죠. 이제 우하향 되면서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꺾여가지고, 하락 추세는 유지될 거야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많이 꺾여서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이 현재의 상황들은 상당히 고원지대에 있죠. 과거에 비해서 구인난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시 꺾여질 것 같아요. 우하향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는 무슨 말이냐? 미국의 경기 상황들이 좋다. 미국의 경기 상황들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ISM 제조업 고용지수 10월치가 나왔는데요. 48.7에서 50이 나왔습니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나왔는데 47.1에서 42.9로 49.2로 이것도 올랐습니다. 예. 그 제조업 물가 지수만 좀 빠졌는데 51.7에서 46.6으로 요거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들이 뭐 무조건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혼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후행 지표라고 하는 그 고용 지표들이 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줬다는 거죠. 주말에 또 고용지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니까 연준은 굳이 지표들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망이 확연하게 꺾인 것도 아닌데 일부러 시장에 빌미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텍사스 서비스 분야 전망이 마이너스 5.4에서 마이너스 13.5로 이건 나빠졌고요. 반면에 달러스 연준 서비스 매출은 5.9에서 8.5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좋은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빠지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괜히 기대 인플레이션만 올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오르다가 다시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니까, 그냥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75p를 올리고 그 다음에 50pp 올릴 거야 라는 뉘앙스를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줘도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12월에 나오게 될 CPI를 보고 나서 그 CPI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알아서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야, 너무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50bp로 거의 끝났어. 이제 터미널 웨이트 다 온 거야. 끝이야, 끝.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압도적으로 75p 올리겠다는 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냥 이거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채권 금리 상황들 보면 다시 확인되는데, 자, 얘 왜 안 넘어가냐? 네. 자,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다음번 FOMC 회의에서 전망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50bp 올리는 게 근소한 차이로 비슷했어요. 75p 올리는 거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조금 올라가죠.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시장 심리는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채권 시장 금리를 통해서 향후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가늠해 봅시다, 우리. 예. 채권 시장 금리를 통해서. 자, 그동안에는 계속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물마다의 차이, 기간물마다의 차이를 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50bp가 넘게 벌어졌죠? 정말 많이 벌어졌고요. 자, 3개월물과 10년물도 더 벌어졌습니다.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도 이제 10bp대로 더 벌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민간은행에 의한 경기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려면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거의 붙거나 역전될 것이다 라는 거. 붙기만 해도 그거는 악재예요. 붙기만 해도. 지금 붙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1년물이 얼마예요? 4.655입니다. 그렇죠? 4.655. 그 다음에 2년물은 4.55예요. 1년물이 더 금리가 높아요. 그쵸? 되게 재미난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연말 기준 금리가 4.5 되는 건 확정이죠. 자, 2년물이 그 콜 금리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겠죠. 웬만해서는, 엔간해서는 그렇고, 1년물은 확실히 콜 금리보다는 금리가 좀 높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1년물이 2년물보다 더 금리가 높은 상황들이 옵니다. 자, 왼쪽 게 요즘 거고요. 오늘 거고. 4.6, 때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1년물은 4.5만 반영할 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반영하고 있구나. 채권 시장도 지금 아리까리하다. 즉 연말 금리가 4.5에서 끝날지 4.75에서 끝날지 아리까리하다. 채권 시장도. 아직 시간은 1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그 사이 분위기 봐서 1년물이 4.75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0.75% 금리를 12월에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네. 자, 외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동향은 지금 원화를 보시죠. 원화가 1417원. 제일 강세예요. N은 148이야, 다시. 그리고 달러 위안은 7.2대까지 들어갔다 다시 7.3대로 갔습니다. 어제보다는 강세여요. 어제는 7.33이었는데 7.30이니까. 근데 엔화도 강세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폭 강세는 아닌데 원화는 확실히 강세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진데 우리 그 나침반이 또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예, 어제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좀 이상해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저 옮은 건가? 네, 옮으면 안 되는데. 네, 자. 그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트렌드 포스에서 했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파이어 래피즈,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양산이 22년 4분기에서 23년도 상반기로 연기되었다는 뉴스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 이유는 서버용에 많은 기능을 지금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에 나온 이슈는 무슨 이슈냐면 수율 이슈라고 합니다. 수율 이슈. 현재 사파이어 래피즈의 수율이 인텔 7 라인에서 생산이 되는데 7 라인이 아니고 7 공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율이 50에서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대중적인 그 칩을 만들려면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90% 이상 올라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 60%니까 대량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트렌드 포스는 이걸 수율 문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용 CPU,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나 이런 그냥 일반 PC에 달리는 PC용 CPU는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정상의 어려움이 조금 더 있어요. 서버용은 조금 더 복잡하게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연기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뉴스는 제 느낌상은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수율 문제는 분명히 잡힙니다. 이거는 수율은 시간의 문제예요. 잡히게 돼 있어요. 계속 공정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바꾸고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결국 내년도 상반기에 사파이어 래피즈는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뭐가 쓰여진다? DDR5가 쓰여진다. 이거는 칩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을 얼마나 덜 쓰는지가 우리 그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세가 제일 큰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이유도 전기세가 너무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세를 낮춰주는 것이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바꿀 거고요. DDR5로 점차 뭐 한 방에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점차 그 DDR5가 달린 사파이어 래피즈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시점이 다시 한번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에는 이젠 될 것 같다. 수요일 문제라면. 트렌드 포스가 얘기한 이게 맞다면, 수요일 문제라면 이건 내년은 된다.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내년도에 재고 조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건데,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이슈만으로도 실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이슈만으로도 미래를 전망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장 한마디를 안 드렸는데 오늘장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AMD 너라도 달려, 이거였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AMD가 11월에 서버용 CPU 제노아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5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있어요. TSMC 5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텔 7이면 일종의 7나노 공정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DDR5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인텔 얘기를 했냐면, 왜 자꾸 서버 얘기를 하냐면, 인텔이 서버 시장에서 거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그 개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 못 바꾸죠. 함부로 못 바꿔서 그쪽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견디는 건데, 그래서 인텔이 안 나오니까 DDR5도 못 쓰고, 그래서 우리도 나쁘다. 근데 서버용 그 판때기 있는 그 이렇게 된 컴퓨터에는 CPU 듀얼과 뭐 1테라 정도나 500기가 이상의 D램이 박힌다. 그래서 이게 D램 업체한테 중요하고 큰 시장이고, 그래서 3분의 1은 D램 시장, D램의 3분의 1은 이 서버용 클라우드 업체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클라우드 업체도 말고 다른 서버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AMD가 제품 성능이 월등해지니 서버 시장도 침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데요. 점유율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고, 이게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찌되었건 서버 시장이 증가되고, 그렇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그동안 팔릴 거라고 하면서 거의 찔끔밖에 안 팔렸던 DDR5가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DDR5와 관련된 준비를 이제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앞서 환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미국 연기금들이 중국 탈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도 나온 거에서는 3.0%의 비중을 1.5%로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상당 부분 한국과 인도 같은 곳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수급적으로 풀리는 일이 벌어질 거고, 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수급이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미국과는 조금 차별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변화는 만약에 앞서 말했던 중국의 비중 축소라면 이거는 앞으로 6개월간의 트렌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왜 이렇게 부진한 시장을 겪었느냐? 수급이 공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급 공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